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이은영입니다.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또 그 사람에게 작은 희망을 주기도 한다. 어느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는데요. 우리 지역에도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고 작은 희망을 주는 사회복지사로 30여 년간 활동해온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오송 종합사회복지관 유흥모 관장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관장님께서 몸담고 계신 이 오송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어떤 기관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오송 종합사회복지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송 종합사회복지관은 오송 첨단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고요. 2013년도 7월 1일 날 설립을 해서 지금 8년, 9년 차째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초창기 당시에는 천주교구에서 위탁 운영을 해왔었고요. 그래서 잘 모범적으로 해왔습니다. 작년 21년도 7월 1일부터는 재단법인 대우재단으로 위탁법인이 변경이 되면서 저희 법인에서 오송 종합사회복지관과 오송 어린이집을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송 종합사회복지관은 오송, 강내, 옥산, 또 강서 1동을 서비스 지역으로 하고 있고요. 또 이 4개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례 관리라든가 또는 가족 기능 강화 사업 또는 지역 사회 보호 사업, 지역사회 조직 사업 또는 교육 문화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지관을 주로 이제 이용하는 대상자들은 저희는 종합복지관이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그 층이 다양하게 이용을 하고 있다고 소개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4개 지역의 복지를 책임지는 복지관의 관장으로 취임하신 지 어느새 넉 달 정도가 됐는데요. 네. 그간의 소회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예. 관장으로 온 지가 얼마 안 됐지만 벌써 4개월 정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저는 청주에서 단종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 대우꼼동산이라는 아동복지 분야에서만 한 30년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와 보니까 여러 면에서 다른 면을 많이 현재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시설 자체가 오송 종합사회복지관은 전 근무지보다 상당히 대형화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 인력도 우리 충북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중에서 가장 많은 인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양한 사회복지 사업을 하고 있으며 서비스 지역도 상당히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용 대상자 확대뿐만 아니고 일일 이용자 수도 상당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면에서 전 근무지보다 상당히 범위가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이제 복지관 업무를 현재 익혀가고 있고요. 또 직원들과 지역사회와 친밀감을 갖기 위해서 4개 지역을 좀 찾아다니면서 직능 단체와 교류도 하고 있고 또 4개 지역 서비스 지역에 어떤 서비스가 이루어지는지 현장도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이 오송 종합사회복지관만의 특성이라든지 또 운영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까지도 파악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어떠신가요? 막상 와 보니까 이제 규모가 워낙 커서 고민이 좀 많이 됐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오송복지관의 나름대로 그래도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송복지관 이제 규모가 커서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공간이 다양하게 가지고 있고요. 또 다목적 강당이라든가 또 주변에 인근 산업체, 기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단법인, 이제 모 법인과 협업을 통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오송 지역이 이제 지속적인 인구와 주거 시설이 증가하면서 사업 대상과 또 여기에 생활하시는 지역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애로사항은 대형 복지관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 시설은 청주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설을 전담하는 인력이 없어서 저희 사회복지사인 비전문가들이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애로사항이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절기, 하절기에 상당한
공과금도 재정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교통 문제, 오송을 약간 벗어나면은 다 농촌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관을 오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좀 어려움도 있고요. 또 전체 이용자 숫자는 좀 많은데 이용자 수에 비례해서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주차장 수가 많이 협소해서 주차난을 겪고 있는 게 현재 저희가 겪고 있는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오송 종합사회복지관만의 특성을 어떻게 잘 살려나갈지 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관장님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 법인이 기업재단 법인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는 전형적으로 사회복지 법인에서 많이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재단이 이제 처음으로 맡아서 운영을 하면서 저희 재단과 같이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구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송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우재단 대우꿈동산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지금 대강당에서 우리가 인문학 강의를 9회차 진행을 하고 있는데 벌써 3회차가 완료가 됐고요. 네, 나머지 6회차가 진행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우재단 내에 사업장에 아트선재라는 미술관이 있습니다. 이 미술관과 협업을 통해서 오송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좀 더 폭넓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미술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서 지난주 토요일 날 1차 서울 방문을 하였고요. 이제 매주 토요일 날 6회 정도 토요일마다 미술 프로그램이 서울에 작가분이 내려와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기적인 지역 욕구 조사를 저희가 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반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오송복지관이 대우재단과 협업을 통해서 좀 차별화된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이제 좀 어려운 현실적 어려움을 저희가 극복하기 위해서 시설 유지 부분도 앞에서 좀 어려운 점을 이야기했지만 이제 가까운 이제 인적 지인들을 좀 많이 저희가 자원봉사자 재능 기부를 받아서 그 시설 보수에 좀 도움을 좀 받고 있고요. 또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에너지 절약 운동도 지금 하고 있고요. 요즘 뭐 환경 운동에서 쓰레기 줄이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지관 인근 주변에 공유지를 활용할 수 있게끔 지자체에다가 지금 협조 요청을 취해 놓은 상태에 있고요. 또 이제 교통 정보를 지역 주민들이 편리 이용할 수 있게끔 바뀔 때마다 버스표라든가 시간표를 좀 저희가 정리를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현재 오송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복지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앞에서 저희가 몇 가지 이제 사업의 큰 차원에서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중에서도 세부적인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하고 오송만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사할린 한인 영주 기구 주민들을 위한 우리가 사회 통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한 40가구가 오송에 공동으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한 사업으로는 저희가 인식 개선 캠페인 사업을 지역 주민들한테 하고 있고요. 또 사회공헌 활동의 사업으로 이제 지역에 있는 각종 사회단체 또는 기업체 또 행정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안전 체계를 구축한다든지 또는 이들이 생활하는 데 편하게끔 가이드북인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제공을 한다든지 또는 지역사회 자원을 개발해서 공유한다든지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생활안정 지원의 일환으로 사할린 지원단을 한울탈이라는 봉사팀을 만들어서 저희가 간담회도 같이 하고 있고요. 또 상담을 한다든가 또는 월간지를 만들어서 배포하기도 하고요. 또는 의료 또는 돌봄, 특히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있어서 장례 지원 사업도 저희 복지관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복지관 운영과 또 대표적인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좀 하고 계신가요? 예, 뭐 모든 복지관들한테 재원 지원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운영비 또는 공과금, 여기에는 뭐 이제 인건비, 이 부분은 정부 보조금으로다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비는 사실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법인 전입금이라든가 또는 후원금 또는 프로그램 수입이라든가 또는 이제 외부에 프로포잘을 내서 재원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재원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협력이나 후원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또는 물질적인 지원도 지원해주고 있고 현금성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프로그램 이용료가 좀 많았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이 이용료가 많이 좀 감소가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 후원자 배가 운동이 많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그래도 대우재단이 위탁을 맡으면서 당초 지자체하고 5년간 법인 전입금을 한 1억 6천여만 원을 법인에서 지원하기로 약속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지금 연차별로 배정된 법인 지원금을 약속을 잘 지키고 있어서 조금은 수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재원 문제도 그렇지만 이렇게 복지 기능을 좀 제대로 수행을 하려면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많이 필요할 텐데요. 네. 이 오송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우리 자원봉사자분들이 어떤 일 하시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희 자원봉사자를 할 수 있는 대상은 뭐 학생도 가능하고요, 직장인도 가능하고 뭐 성인 누구나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오면은 이제 프로그램 봉사, 그래서 재능 나눔 강사 활동도 할 수가 있고요. 또 프로그램 진행할 때 보조 활동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행정 업무에서는 이제 사업 행정 보조라든가 복지관 내외 환경 미화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저희는 식당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급식 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변에 있는 기업체 종사자들이 점심시간에 잠시 짬을 내서 와서 식사 배식이나 또는 식사 이후에 설거지 이런 봉사를 기업체 종사자들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밑반찬을 만들어서 우리 서비스 대상자 어르신들한테 배달을 하는데요. 이것 또한 지역 주민과 기업체에 있는 봉사팀들이 와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가정에 계시는 어르신들한테 자원봉사를 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안부 확인을 한다든지 또는 말벗 또는 주거 환경 가서 청소를 해주는 이러한 봉사 활동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분야별로 이 나눔의 손길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주위를 보면 이 자원봉사자를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좀 망설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이 자원봉사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절차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자원봉사자가 어려운 건 아닌데요. 이게 이제 처음 한번 발 딛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또 발을 디뎌보고 봉사활동을 해보면 사실 타인을 도와주는 역할이긴 하지만 또한 본인한테도 보람을 느끼는 활동이기 때문에 많은 참여를 좀 바라고요. 일단은 봉사활동을 원하시는 분들은 복지관에 인터넷 접수로도 가능하고요. 또는 방문해서 접수도 가능합니다. 와서 상담을 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요즘은 이제 신청서와 플러스 개인정보 동의 확인서도 같이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제출하신 분에 한해서 자원봉사에 대한 기초교육을 시키고요. 또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은 자기가 활동할 때마다 일지를 작성하고요. 또 일지를 작성한 근거에 따라서 VMS에다가 자원봉사 시간을 저희가 입력을 해드립니다. 그러면은 본인들이 필요할 때 이 VMS라든가 1365 사이트에 들어가서 본인 자원봉사 시간을 확인증을 발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이제 복지관
네, 우리 자원봉사 담당자한테 문의하면은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함께 나눔으로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일만큼 정말 의미 있는 일이 있을까 싶은데요. 이 오송 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도 정말 충분히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오송 종합사회복지관 유흥모 관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지역에서 30년 동안 사회복지활동을 펼쳐온 우리 유흥모 관장님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어떤 계기로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처음에 사회복지사가 무엇인지는 잘 몰랐고요. 92년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할 당시 저희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그동안 이제 저를 지켜보시고 제 성격을 잘 아시니까 이제 사회복지학과를 추천해 주신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제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대학 1학년 때 아이보리 키비탄이라는 동아리 활동에서 격주로 우리 충북 재활원 장애인 시설과 옥산에 있는 충북 희망원 아동 시설에 가서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자원봉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복지 현장을 경험하게 되면서 사회복지사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네. 예. 대학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을 하시고 네. 또 처음으로 사회복지사로 활동하신 곳에서 30년 동안 이 어린이와 청소년 복지를 위해서 애써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정말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뭔가 파노라마처럼 다 스쳐 지나가실 것 같아요. 그 시간들이 우리 관장님의 인생에서는 어떤 시간들이었나요? 예, 대학을 졸업하고 92년도에 제가 4월 17일 날 대우재단에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를 해서 대우 꿈동산으로 발령을 받아서 사회복지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 대우 꿈동산은 국내에 처음으로 세워진 복지시설이었고요. 또 지역사회에서 처음 생긴 시설이라서 또는 사회복지 학교에서도 그렇고 또 소년소녀 가장들을 공동생활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하지만 저희 재단에서는 저를 비롯한 사회복지 전문가를 배치하고 또 매년 재원의 투자도 아끼지 않으셨고 또는 서울대 중앙대 사회복지 관련 교수님들로부터 수시 운영 자문을 구하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하면서 우려보다는 오히려 장점 또는 긍정적인 면이 더 많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 이제 대우 꿈동산은 오히려 모범적인 사례로 대학의 사회복지학 개론에 소개도 되었고요. 또는 국내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위해서 저희 꿈동산을 방문한 적도 있었고요. 그러한 결과들이 밑바탕이 돼서 보건복지부 장관상도 저도 받았고 저희 꿈동산도 한 4차례 같이 받았습니다. 또 2017년도에는 저희 꿈동산 소식이 국회에까지 전해져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님들이 대우 꿈동산을 직접 방문도 해주셨고요. 2018년도 5월에는 대통령상 표창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네. 예. 이렇게 사회복지사로 활동을 해 오시면서 이 복지 관련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하시고 또 지역 복지 분야에서 중책을 맡아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 있었던 일 중에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다면 어떤 걸 꼽으실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30년간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주로 이제 대우 꿈동산에서 30년을 다 네. 생활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들이 제가 우리 꿈동산에 있는 아이들한테 주로 표현을 그냥 저희 아이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잘 따라주고 또 잘 생활해준 덕분에 우리 가족들이 저희 꿈동산의 큰 특징이 이제 저축을 생활화하면서 자립심을 키우는 게 목적인데 그 목적에 잘 응해줬다는 거에 대한 고마움을 좀 느끼고요. 또는 이제 우리 오비 출신들이 잘 성장해줘서 이제 거꾸로 대우 꿈동산에 와서 아이들한테 프로그램 강사 역할도 해주고 후원자나 자원봉사자 역할을 해줄 때도 제가 큰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또 저희 아이들이 잘 성장해서 이제 한 가정을 이루는 그래서 결혼도 하고 그러는 모습을 볼 때 상당히 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서 이제 사회복지사들을 늘 접하면서 생활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사의 길을 간 친구들도 한 30여 명 있는데 이제는 그들이 같이 저와 같이 현장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상당히 좀 보람을 가지고요. 또는 이제 자립을 해서 아이들이 이제 저희 꿈동산을 거꾸로 또 찾아왔을 때, 또 뭐 어버이날이나 이럴 때 연락이 왔을 때 저희가 상당히 좀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좀 그래도 가장 좀 기뻤던 거는 3살 때 엄마랑 헤어졌었는데 이 어머니를 18년 만에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저희가 수수문에서 엄마를 찾아서 아이랑 같이 상봉을 시켜줬던 그런 일도 있었고요. 이제 오비들이 이제 성장을 했으니까 성인이 되면서 지난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을 받으면서 꿈동산의 아이들한테 뭔가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다 그래서 명절 때 찾아와서 후원금을 전달해주고 가는 그런 사례들을 볼 때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저희 꿈동산의 운영위원 중에도 저희가 한 명을 우리 꿈동산 출신 성인을 저희가 운영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보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지난 활동을 좀 돌이켜 봤을 때 두고두고 아쉽거나 좀 안타까웠던 일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어떠신가요? 예, 뭐 30년 지나면서 이런저런 일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러면서 저희가 초창기에 일할 때 아이들 건강 문제도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요. 한 친구가 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당이 심해서 나중에 좀 고생을 좀 많이 하고 또 조금 너무 어린 나이에 안 좋은 일이 생겼던 그런 좀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요. 또 한 친구는 다리 뒷부분에 화상 후유증으로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아주대 병원하고 협업을 해서 1차 수술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또 미국까지 가서 수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거기까지 추진을 못 해준 것도 마음에 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좀 아쉬운 거는 이제 대우 꿈동산이 법적 시설이 아니에요. 그 사회복지 제도권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일반 제도권 안에 들어가 있는 복지시설들은 정부에서 보조금도 받고 또 매년 각종 변경되는 사회복지 정책도 정보도 받고 있는데 대우 꿈동산은 이제 법적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한 정보로부터 많이 좀 소외당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늘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사회복지사를 희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관장님께서는 사회복지사로서 가져야 할 사명감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라면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성이라든가 또 어떤 우리 클라이언트들이 자기 결정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사회복지의 기본 이념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잘 지킬 수 있어야 되고요. 또는 희생과 봉사 정신이 밑바탕이 된 어떤 직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사회복지사의 직업이 감정노동적인 일이 많기 때문에 희생과 봉사가 없이는 상당히 좀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고요. 또 타인에 대한 배려라든가 요즘은 또 사회복지에 관련된 지식과 정보도 상당히 폭넓어지고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습득도 본인 스스로 해서 본인이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일에 소홀하지 않는 그런 사회복지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는 이제 사회복지사도 한때 요즘 많이 요구되는 이제 윤리의식 이런 것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 그리고 또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 좀 이어서 해주시죠. 예, 앞으로 사회복지사는 더 많이 필요한 미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아동, 노인, 장애인 대상뿐만이 아니고 그 서비스 영역이 상담부터 뭐 좀 심리 치유라든가 등 그 영역이 상당히 다양해지고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나 이제 공공 부분에서도 좀 더 이제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아마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거고요. 이제 좀 더 이들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복지사 자격 제도도
많이 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도 이제는 사회복지 시설뿐만이 아니고 상담기관이라든가 또는 교육, 기업복지에도 많이 폭넓게 다양하게 진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이나 성인들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자원봉사를 좀 먼저 해보시고 그래서 간접적인 경험을 많이 쌓으시고 나중에 사회복지 학과에 가서 보다 전문적인 학습을 하기를 좀 권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커지면서 이 선진국일수록 이 사회복지 사업에 많은 힘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이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신 분으로서 정부나 지자체에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사회복지사들이 이제 감정노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처우도 좀 많이 열악해 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뭐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도 일반 복지관의 종사자들보다도 처우가 더 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는 이제 사회복지 모든 시설들이 지금 정부에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어떤 영역에서는 100%가 반영이 되고 어떤 영역에서는 100%에 미달된 반영이 되고 있어서 이것이 이제 공이 다 100%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오기를 좀 기대를 하고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부 보조금 외에 일정 부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사업비에 대한 지원까지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우리 시설물에 대해서도 지자체 소유인데도 불구하고 그 유지를 잘해야 재산이 보존이 되기 때문에 이런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좀 지자체에서 각 복지관마다 배정을 해주기 하는 바람도 가지고 있고요. 또 사회복지 종사자들도 노동법이라든가 근로기준법에 준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 뒷받침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이 부각되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피해 사례로부터 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관장님께서는 지역에서 복지 전문가로 통할 만큼 정말 다양한 복지 활동을 펼쳐오고 계시는데요. 앞으로의 인생 계획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은 저희가 작년 7월부터 위탁 사업을 받으면서 이제 저희 법인에서 청주의 충청 지역 본부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 충청 지역 본부 안에서 대우 꿈동산과 지역아동센터 또는 어린이집 복지관 4개의 사업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본부장으로서 중책을 맡았기 때문에 이 4개 기관이 지역사회에서 튼튼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동안 30년간 복지에서 경험한 노하우를 지역 사회복지 기관이라든가 후배 사회복지사들에게 같이 공유하고 나누는 봉사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오송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함께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복지관 내 지역민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해주시죠. 예, 우리 오송 종합사회복지관 직원들이 총 저를 포함해서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밝고 명랑한 모습으로 친절하게 우리 클라이언트들을 한 분 한 분 응대하고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수고를 많이 하는데요. 그에 비해서 제대로 처우를 해주지 못해서 늘 미안하고 또 한편으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송 강내 옥산 강서 일동 지역 주민에게 복지관을 좀 더 친근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고요. 또 다양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역민에게 제공하도록 전 직원이 합심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직원들에게 많은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오송 종합사회복지관의 유흥모 관장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함께 더불어 잘 사는 나라가 복지 선진국이라고 하죠. 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복지 혜택이 절실한 지역민들을 위해서 긴 시간 고민해온 유흥모 관장.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